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아춤을 박주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난주에 라스베가스 출장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지금 약간 좀 시차가 적응이 약간 안 돼서 조금 비몽사몽이긴 한데 또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간 전망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거 영상 이외에도 계속해서 라스베가스 출장기 시리즈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많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간 전망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동향 살펴보면 제가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게, 제가 출장을 가거나 뭐 휴가를 가거나 이제 시장을 좀 비우게 되면 꼭 뭔가 이벤트가 터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뭐 코스피나 코스닥 할 것 없이 뭐 마이너스 한 1% 중반대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였었고요. 뭐 미국 증시도 어제 지난주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게,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가 지난주에도 6% 이상의 급등세를 지속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 MSCI가 그 벤치마크 지수의 중국 지수를 이제 편입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급 호조 기대감들이 중국 증시에 상당히 강세를 좀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거의 10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어떤 건 좋고 좀 어떤 건 부진했어요. 근데 지난 3분기 성장률이 3.4%로 매우 높았다가 4분기에는 2.6%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 예상치가 2.2%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단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제 지표가 절대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상 수준보다 좋았냐 나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도 이 4분기 GDP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 압력이 우세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난주에 있었던 2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상당히 좀 매파적인 이런 스탠스를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이 금리나 기대감을 좀 차단하는, 전반적으로 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뭐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채권 시장은 그에 따른 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뭐 소폭이지만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거의 뭐 횡보했어요. 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원자재 시장도 미국 그 4분기 GDP 데이터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3분기보다는 떨어졌고, 또 지난주 발표됐던 소비 관련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서 유가는 조금 뭐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금 가격이 사실 작년 하반기 내내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올해 2월 말 이후로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들이 좀 살아나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최근에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지난주 금융시장 동향이었고요. 그럼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중국의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양회라는 건 뭐냐면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의 중요한 회의를 묶어서 이제 이르는 말인데요. 중국에서 이 양회를 통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어떤 방향, 경기 정책에 대한 어떤 뭐 방향 내지는 또 의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이고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이미 3월 3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진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좀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마 양회가 좀 끝나야 어느 정도 이제 결론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그 주요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3월 5일 날은 이제 이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3월 7일에는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호주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과연 어떠한 멘트들이 있을지 5일날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월 7일날 있는 ECB 회의는 최근에 이 유럽 경제가 계속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양적 완화 축소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오히려 새로운 LTRO가 나올 수 있다. 즉 새로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할 정도인데 7일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특히나 유로존에 보면 항상 독일은 상당히 이 통화 긴축에 대해서 우호적인 호키시한 스탠스이고, 이제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상당히 도비시한 스탠스인데, 이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가 옌스 바이트맨이라고, 이분이 상당히 긴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은 계속해서 통화 정상화를 시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누구의 의견이 조금 더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는 현재 최근에 유럽 경제를 감안해 보면은 이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다시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정도는 호주하고 유럽의 통화 정책에 있는 다소 조금 도비시한 스탠스가 확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금요일날 나오는 2월 고용지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사실은 고용지표인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이 결국 글로벌 경제에서 수요자, 즉 소비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수요와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머니가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크게 보면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소비의 가장 큰 원천은 근로소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용시장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이 미국의 소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국 고용시장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미국 경제가 조금 엇갈리는 어떤 지표를 보이는 게, 제조업 지표라던가 선행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 또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이미 미국 경제가 지금 둔화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고용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임금 상승이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안 린젠이라고 하는 미국채 넘버원 애널리스트하고 제가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말로는 고용지표가 후행지표라서 그렇다. 원래 고용지표는 항상 경기 끝물에 좋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고용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둔화죠. 그래서 이번 2월달 고용지표는 계속해서 좋은 지표를 보여줄지, 아니면 이제 고용지표도 뭔가 끝물인 거를 보여줄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은 양적인 고용량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계속 증가했을지가 상당히 열쇠가 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연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또 주말에 뉴스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수요일날은 베이지 북도 나옵니다. 국내 지표도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화요일날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또 2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국내 지표 상당히 부진해요. 지난주에 산업활동 지표도 계속 이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동반 하락을 했고요. 또 1월 수출 마이너스 2자릿수 증가율 기록을 했고요. 물가도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 물가는 조금 눌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가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주요 경제 지표하고 이벤트였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주간 금융시장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식시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먼저 글로벌 증시를 보면 다우나 나스닥 최근 보시면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는데 조금 뭔가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조금 단기적인 과열 국면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악재가 될 것들을 이제 유럽 경제의 부진으로 봤는데, 사실은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또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결국 이 테크니컬리 이렇게 과매수권에 그 진입을 하게 되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상승세가 일정 부분 조금 훼손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그동안의 상승세가 좀 꺾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엎어진 김에 쉬어가기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상승했던 부분들 일정 부분 조금 손바뀜이 좀 있을 그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상승 모멘텀이 조금은 지금은 이제 소진된 상황이에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위주로 해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 커졌지만 이미 기대감들이 계속 선반영돼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MSCI의 이 중국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에는 비중이 그렇게 조금 적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주식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이런 국면이지 않겠냐 싶고요. 가격 조정이 크게 날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기간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상승폭의 일부분들이 조금 과열을 시키는 이런 구간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2년짜리 금리도 좀 상승하고 있고, 특히 10년짜리 금리가 저점 대비 거의 지금 15bp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금리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이 있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도 보고 있지만 최근에 연준 그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여전히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까지도 반영했던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은 조정을 받는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다만 이게 추세가 다시 상승세로 갈 거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전고점이 한 2.80 정도인데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 미국채 금리의 상승세도 제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주가 조정 때문에 조금 소폭 하락했다고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계속 보면은 박스권 내에서 지금 횡보하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도 뭐 크게 채권 시장에 변화가 있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고금리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는 뭐 이른바 캐리 장세에 지속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회사채 금리하고 국채 금리 차이를 우리가 신용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신용 스프레드가 계절성이 있거든요. 늘 연초에 새로운 자금 집행 때문에 쭉 좁혀졌다가 연초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다시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어느 정도 이 신용 스프레드의 축소 흐름이 조금 한계에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크레딧물을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썩히 매력적인 가격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현재 스프레드 유지하겠지만 적어도 추가적인 스프레드 축소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뭐 이렇게 채권시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보시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좀 강해졌어요. 지난주 후반에 특히 북미 정상회담 결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충격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정상회담 결렬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 그 분석 기사들이 나왔는데, 핵심은 결국은 영변 이외에 핵시설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이제 미국은 그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거고, 북한은 조금 따뜻했다는 건데, 당분간은 이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기도 했고, 또 그렇게 분위기가 나빠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다시 극단적인 상황으로 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수출이 상당히 부진하지만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원화 환율에도 조금 지지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이제 주식 매수 탄력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세는 아니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크게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일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한 1130원과 1120원 정도의 좁은 박스권을 계속 보여주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을 살펴보면 유가의 상승세가 조금 역시 얘도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미국 경제의 이 수요 둔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역시 60불 이상을 좀 뻗어나가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50불대 후반에서는 일단 상단을 좀 하긴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단은 한 50불 중반대 내지는 50불 초반 요 정도 선에서 역시 국제유가도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특징적인 게 이 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위험자산들도 조금씩 상승 탄력의 둔화가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여기서 계속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조정은 좀 받은 것 같고요. 다시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정도로 금시장이 불안하지는 않아서 역시 금 가격도 좀 박스권 흐름을 보고 있는데, 요즘에 지인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상품들이 좀 좋아 보이냐. 이제 브라질 채권 얘기하고 그러는데, 브라질 채권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채권 가격이 되게 많이 비싸졌어요. 환율도 세지고. 그래서 지금 브라질 채권 물론 길게 보면 나쁘지 않지만, 차라리 이제 약간 안전 선호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DLS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금이라던가 유가 이런 것들이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 그 가격 시세에서는 이런 유가라든가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상품들이 조금은 안정적이면서 높은 그런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상품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주간 전망소는 이번 주는 이 정도로 해서 짧게 마치겠고요. 지금 이제 제가 라스베가스 다녀와가지고 영상을 올려야 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고를 드리면 그 옐런 의장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는 따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지근거리에서 옐런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옐런의 대담 영상, 또 라스베가스의 또 여러 가지 거리 그런 그 영상들 이런 것들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간 전망소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한 주 동안 또 건승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